보통 아이들 뭐 엄마들이 나 6퇴했어 해서 8시에 전화하는 엄마도 있고 저희 아이들은 평균 12시를 씻고 있어요. 퇴근이 자정까지 그럼요. 가네요. 네. 아기가 잘 때는 잘 자는데 약간 잠기가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잠기가 많이 밝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럴 때는 아빠가 유전적인 거. 그런 건 한쪽에도 대부분 아빠가 그쵸. 물려. 잠자는 것도 아빠 유전 닮았어. 아빠 참 못됐다. 아빠는 아파요? 태균 아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안고 있었어요. 와. 그렇게 해서 안고 있다가 밤이 되면 손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기간이 얼마나 그렇게 그러면 캥거루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 전까지 아하. 아프고 시리고 그래. 네. 너도 사람처럼 너덜너덜해졌어. 네. 그러면 해결법. 해결법은 있어요. 뭐예요? 애를 낳나요? 애를 낳나요? 자, 오늘 저희 초보맘 다이어리에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 따끈따끈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안녕하세요. 육아 피로로 눈 밑에 다크서클을 달고 사는 초보맘입니다. 제 피로의 주범은 생후 72일 된 72개월 아니고 72일 된 아들인데요. 눕혀만 놓으면 등 센서가 작동을 해서 울고 차지러지고 난리가 나는 통에 하루의 절반은 안아주느라 이제 손목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자,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안아주면서 재웠더니 이게 이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정말 멘붕이네요. 아이의 등 센서 언제쯤 꺼질까요? 통잠 자는 그날이 오긴 올까요? 정말 해방되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네. 어. 네. 하면서 이 육아 신조어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많이 배우시죠? 예, 네. 통잠은 뭐 다들 통으로 알겠는데 네. 등 센서, 애들 등에 요즘 뭐 센서를 하나씩 달아주는 건지 아니면 뭐 삐요삐요 뭐 이렇게 뭐 경광 뭐 벨이 울리는 건지 등 센서 이게 뭔가요, 교수님? 등 센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손 탄다고 했죠. 그런 거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 입장과 부모 입장을 보면 아이들은 사실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이 72일이면 네. 지금 100일 전의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안아서 위에 올라가면서 움직이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여기저기 움직일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근데 혼자서 누워 있으라 그러면 아기 입장에서 사실 안 좋죠.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뉘어놓기만 하면 깨. 그 등에 센서가 달렸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엄마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센서네요. 그쵸, 네네. 예,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제일 공포스러웠던 게 손목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라는 네. 그 부분이 네네네. 저는 뭐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사실은 10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자연분만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일은 아기 기준일까요? 엄마 기준일까요? 엄마 기준 아니에요? 헷갈리죠? 네, 엄마. 예, 엄마 기준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연분만하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5천 마디마디가 다 열린대요. 그래서 그거 다치고 정상인으로 가는 시기가 100일인 거예요. 행여나 누가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내 몸이 막 아프고 시리고 그래. 사연처럼 너덜너덜해졌어. 네. 그러면 해결법은 있어요. 뭐예요? 애를 하나 더 낳으시면 애를 낳나요? 애로 사랑으로 네. 야, 여성의 몸이 네. 출산으로 인해서 다 벌어졌던 거를 다치는 거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그 힘을 다 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연분만, 그러니까 출산을 다시 하게 되면 네. 다시 열렸다가 닫혀지는 거라서 100일 동안에 둘째 나시고 셋째 나셔서 산후조리 잘 하시면 옹골차게 다치겠네요. 네, 지호 어머니? 네. 더 나실래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해드렸습니다. 엄마한테만 물어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아빠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로. 네. 예, 그 둘째는 이제 아빠와 또 상담을 해서 네. 예,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세 분 엄마들도 또 경우가 조금씩 다 차이가 그쵸.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먼저 우리 수연 씨 어때요? 지우는 이 등 센서 네. 지금은 뭐 잠자는 거 별로 걱정 없으시겠지만 72일 요때쯤에 어땠어요?
저는 이 사연 주신 사연맘의 마음에 정말 100% 공감해요. 어디에 가장 공감이 가나요? 손목이 너덜너덜. 저도 저희 아이가 등 센서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네. 하루 종일 안겨서 잠을 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슬링이라고 네네. 너무 어린 아기들은 아기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링이라고 캥거루처럼 엄마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이제 육아 용품이 있는데 네. 그 슬링 안에서 정말 하루 종일 낮잠을 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종일 안고 있었어요. 와. 그렇게 해서 안고 있다가 밤이 되면 손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기간이 얼마나 그렇게 그러면 캥거루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 전까지 아하. 돌 전 한 8개월, 9개월까지는 거의 안아서 재우거나 조금 컸을 땐 업어서 재우거나 네.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침대 바닥에 네. 눕혀서 시작을 해서 재워본 적이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네. 예, 우리 지우맘 우리 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열 달은 몸 안에 또 나와서는 열 달은 또 밖에서 또 계속 네. 1년은 안고. 캥거루 케어를 계속 네. 하셨네요. 아, 네. 근데 엄마 고생하셨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생하셨겠지만 네. 지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제 네,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도 한번 보면 엄마 품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엄마들의 걱정 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교수님? 그럼요. 예. 72개월도 아니고 네. 100일 이전의 아이는 아직 밤을 구별 못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통잠 자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도 본인의 그 생활 리듬에 따라서 엄마가 좀 맞춰주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면과 뇌는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가 뇌가 발달이 많이 될수록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들긴 해요. 그래요. 네네네. 수현 씨 얘기를 하자면 아까 뭐 이 사연에 격하게 공감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안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또 뭐 어디 태우기도 하고 네. 안기도 하고 업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뭐 하셨겠어요. 맞아요. 저도 아이 그때는 낮잠을 꼭 자야 하는 시기잖아요, 아이가. 네네네. 그래서 낮잠을 재우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음. 돌 전에 어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고 재우거나 업고 재우거나 하다가 돌이 넘어가고 아이가 크면서 너무 이제 안고 1시간, 2시간을 재우는 게 힘든 힘들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모차에 태워서 네. 누워서 자지 않는 아이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나왔어요. 예. 아파트 단지를 돌고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뱅글 돌다가 멈추면 깨요. 유모차를 태워서 움직여야 돼 그때부터. 네. 와. 유모차를 태워서 제가 돌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쉬려고 벤치에 앉으면 엥 하고 금방 깨요. 그러니까 저는 더 재우려고 푹 자고 일어난 아이도 컨디션이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푹 재우려고 1시간, 2시간 계속 유모차를 밀면서 돌아다니기도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수현 씨 동네에서 네. 주민들은 아우 저 엄마는 산책을 엄청 좋아하나 봐. 무릎이 아프지도 않은가 네. 봐. 애도 어린지 아직. 동네에 이런 안 생각을 가면 할 놀이터가 정도로 없어요.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아니 이제는 등 센서가 이제 아니라 어디 계속 움직여야지. 진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아, 반응하는 그래요? 아이들이 네, 네. 있죠. 그래서 잠깐 서 있으면 예. 그 진동이 움직이지 않으면 깨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 기질적으로 조금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아이들이 참 입맛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지금 엄마들 웃고는 있거든요. 지났잖아요. 네. 지났어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힘들 법한데 네. 남의 애가 아니고 내 애니까 네,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엄마로서의 희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태연이 같은 경우에는 잠을 너무 자서 애가 너무 잘 자면 엄마도 잘 잘 수 있잖아요. 태연이가 네. 잠은 잘 자요. 네. 누워서 잘 자는데 쪽쪽이만 빠지면 깨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 요즘에는 뭐 태연이가 스스로 뭐 터득한 게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자다가 빠지면 깼다가 저희 아기가 잘 때는 잘 자는데 약간 잠귀가 예민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잠귀가 많이 밝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럴 때는 아빠 닮아서. 유전적인 거. 그런 건 쪽에도 대부분 아빠가 그렇죠. 물려. 잠자는 것도 아빠 유전 닮았어. 아빠 참 못됐다. 아빠는 아파요. 태연이 아빠 아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태연이 아빠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예. 자다가 이제 쪽쪽이가 입이 벌어지면서 쪽쪽이가 빠지잖아요. 네. 빠지면 딱 눈 뜨고 손도 안 대고 입만 갖다 대. 아. 태연이가 앞으로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할 수도 있을 것 엄수 같아요. 씨처럼? 말이 됐던 뭐 아니면 뭐 네. 미각을 이용해서든. 괜찮아요. 그래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두 엄마는 아이가 한 명씩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희선 씨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엄마도 좀 퇴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좀 나도 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뭐 어떻게 좀 누리고 계세요? 어때요 지금? 아니요, 저는 항상 뭐 괜찮아, 잘했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저희 집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네, 엄마 그래서 닮았으면. 잠을 안 자고 항상 뛰어다니고 노는 게 굉장히 바빠요.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 뭐 엄마들이 나 육퇴했어 해서 8시에 전화하는 엄마도 있고 8시. 10시에 전화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빠른 날 10시. 빠른 날이. 네. 평균 12시를 찍고 있어요. 퇴근이 자정까지 그럼요. 가네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엄마들 사이에서 왜 수면 교육이라고 네. 뭐 네. 많은 정보들 공유하실 텐데 희선 씨 같은 경우에는 수면 교육 뭐 따로 아이들한테 자정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서 빨리 좀 재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아빠 퇴근 시간이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돼야 네, 퇴근을 네.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배고프니까 좀 먼저 주더라도 음흠. 아이들 이제 밥 먹고 좀 씻길만 하면 아빠가 딱 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아빠랑 또 놀아줘야 아빠를 되고. 아빠를 또 밥을 다시 차려주느라고 엄마가 못 씻기죠. 예, 예. 그럼 또 그러면은 아빠는 식사하고 계시면 애들이 아빠 먹는 데를 기다려서 좀 놀고 자려고. 그쵸. 그러면 금방 10시가 되고 그러니까요. 11시가 되고 그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고 해도 우리 애는 너무 자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애는 너무 안 자는데. 우리 애 너무 먹는데. 우리 애 너무 안 먹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엄마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좀 그 연령 그 뭐 개월수마다 적당한 네네네. 수면 시간 뭐 네네네. 이런 게 좀 있나요? 우리가 이제 2돌 전에 지금 100일 된 아이들은 거의 렌 수면 상태가 거의 우리 그 생활의 80~90%를 차지하잖아요. 태연의 경우네요 지금. 네네네네. 예. 그래서 아이가 푹 자면 그만큼 뇌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들긴 하죠. 지금 지우 6세, 현영이 7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제 낮잠 잠깐 30분, 1시간 정도 자면서 잠을 좀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충분히 어머님들이 아이들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고 지금 보내주신 어머님은 당연히 통잠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모님의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뭘까요? 잠 자고 자고 싶어요. 싶어요. 맞아요. 진짜는. 네. 다 공통적인 이구동성으로 거예요. 외쳐주시네요. 네네네. 고개까지 격하게 이렇게 네. 흔들어 주실 줄 몰랐어요. 초보맘이라도 다 네. 키워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린 시절 엄마의 손목과 그리고 무릎 관절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네. 지우는 요즘에는 잠투정 같은 거, 뭐 수면 시간이라든지 어떻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스러우세요? 네, 지우는 등 센서도 이제 예민했고 네. 잠투정도 이제 심했다. 잠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면 교육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해본 편이에요. 네네. 노력도 많이 해봤고요. 지우가 그렇게 낮잠을 힘들게 자다가 2돌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낮잠을 거부하더라고요. 예, 안 잔다고 잠은 자기 싫다고. 사치라며. 네.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 30분이고 1시간이고 우는 거예요. 방에 이제 들어가면 울고 유모차에 타고 나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안 잔다고 울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우야 낮잠 안 자고 조금 더 놀을래? 그럼 놀게 하면 또 어리니까 피곤하잖아요. 낮잠을 안 자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이제 짜증을 부리고, 그렇죠. 예, 네, 엄마한테 네. 짜증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네, 싸움이 되고 네. 전쟁이 나오죠. 안 잔다고 그래서 안 재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짜증을 부리니까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2돌 지나고 나서부터 지우는 이제 낮잠을 거부했으니까 제가 그 부족한 잠을 밤잠으로 보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잠을 이제 7시가 되면 잘 준비를 시작해서 7시가 되면 집안에 불을 어둡게 만들고 아하. 클래식 음악이나 자장가 같은 조용한 음악을 틀었어요. 상상된다. 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빠가 먼저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엄마가 자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지우 아빠는 좀 퇴근 시간이 늦은 편이라, 네. 늦은 편이라 아이하고 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자장가나 클래식 음악 같은 걸 틀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계속 읽어준 다음에 불을 끄고 잠을 재웠죠. 그래서 지우는
지금도 8시면 네, 잠자리에 들어요. 습관이 잘 네. 들으셨네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습관이. 네. 그래요. 그럼 너무 이제 그 잠 때문에 네. 걱정 하나만 덜어도 네. 그럼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주 큰 짐을 덜어놓으신 네. 그런 느낌일 텐데 네. 어때요? 우리 가장 지금 아가한 네. 우리 태연이 뭐 지금 뭐 수면 교육을 따로 이렇게 뭐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실행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게 수면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놀이하는 공간이랑 아기가 자는 공간을 저는 좀 분리를 해줬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태연이가 이제 거실에 나가서는 여기서는 내가 노는 공간, 그쵸. 그리고 내가 자는 공간은 이제 방, 안방 이게 딱 지금은 딱 박혀 있어서 네. 아기가 이제 졸리게 되면 자기 애착 인형 물고 다니면서 네. 침대에 가서 뒹굴뒹굴해요. 아, 초보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부터 딱 분리시켜 놓으시고 아니 초보만 맞나요? 사실 이렇게 분리를 다 해도 네, 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잖아요. 대부분은 아이 방 따로 만들어 놓고 막 네, 네. 모빙 달고 뭐 네. 침대 하고 그래 놓고 한 방에서 다 사는 게 요즘 뭐 대부분의 분위기인데 네. 근데 그것도 아이가 이렇게 따라줘야지 네. 걱정이 없으실 텐데 지금 일단 교수님 세 네. 분의 케이스를 이야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네, 네. 수면 교육 또는 네. 또 아이들의 수면 시간 또 패턴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거가 맞고 어떤 게 또 좀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육아를 키우면서는 없고요. 아, 지금 이제 정답이 없다. 네네네. 아이하고 엄마랑 좀 맞춰가는 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지금 지우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유태인의 가정교육 탈무드에도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 어머님들도 잠자기 전에 책을 꼭 읽어주세요. 사실은 책을 읽어주면서 엄마 품 안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 내일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엄마랑 책 읽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책도 상관이 없고요. 요즘은 환경적으로 부모님이 올빼미족들이 많아요. 맞아. 네. 그리고 밖의 환경이 너무 밝아. 밤낮이 없어. 밤이 재밌어. 네, 밤이 할 게 많아. 그 퇴근이 늦어. 그러니까 엄마 네. 아빠만 재밌는 게 아니고 네. 아이들도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 빼고 엄마 아빠만 뭐 할 것 같아. 그래, 맞아요. 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네. 왜? 불 끄고 뭐 하려고 엄마랑 아빠랑?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왠지 모르게 낮에 오고 엄마 아빠가 뭐 재밌는 거 할 것 같아서 내가 하품하면서도 예, 놀아달라 하고 한 번만 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네, 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가게 때 되죠. 네. 아이들마다의 정답이 없고 가정마다의 네. 정답이 없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도 TV 보면서 아이를 이렇게 네, 그러실 분이 안고 계실 거예요. 계실 댁도 있거든요. 네네네.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그죠. 공통적인 거는 아까 이제 태연이 지금 돌대낙인데도 불구하고 노는 공간과 지금 잠자는 공간을 분리해서 아예 수면 교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이제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호도 좀 일찍 재워서 지금까지 그게 패턴이 된 것처럼 일단 환경 자체를 아빠가 좀 늦게 오시더라도 엄마가 좀 힘들더라도 8시나 9시부터 잠자는 환경을 차분하게 가셔야 되고요. 아빠랑 같이 오셨을 때 예를 들어 선영이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오고 나서 막 놀잖아요. 그리고 시간 돼서 10시니까 자. 사실 막 놀면 에너지가 막 호르몬이 다 이제 살아나서 잠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님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태블릿 PC,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이런 조명들을 다 그 잠자는 모드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 패턴을 계속 한 달 정도 이어가시면 아이들은 아마 또 그 패턴을 엄마가 오는 패턴에 따라갈 거예요. 맞아요. 네. 성인 되고 나면 정말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만큼이라도 충분히 규칙적으로. 잘 수 있는 네. 규칙적으로 잘 수 네. 있는 이런 환경을 집에서 좀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아프리카 속담 중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네.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네, 마을 전체가 예. 다 키운다는 얘기죠. 육아라는 게 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아, 오늘도 우리 아이 때문에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초보맘 다리의 문을 한번 두들겨 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마을 노릇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생에도 처음으로 엄마 아빠 노릇하는 우리 초보맘 여러분들의 고민 뭐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초보 부모들을 위한 초보맘 다이어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끼 토끼야